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채용이 시작이 돼서 아마 사무행정직으로 지원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정보를 찾아보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취준생 브리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를 같이 보고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채용 공고를 좀 분석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채용 공고를 좀 제가 이 화면 말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 채용 공고를 자세히 안 읽어보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 안에 어떻게 채용하는지 진짜 다 써 있거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반드시 채용 공고를 꼭 정독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좀 저를 좀 줄였습니다. 채용 공고를 좀 보기 위해서요. 아마 이 사이트 아마 지금 다 보신 분들이 여기 지금 제 방송을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나씩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들 이 직무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공인어학시험 같은 경우는요.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ETS 인증을 해가지고 점수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인정도 여기에서 바로 점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채용 인원이요. 460명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선발하는 걸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은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은 없고 이번에 공고를 보시면은요. 본부도 있고요. 서울 강원본부에 보면 서울은 없습니다. 강원에만 선발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강원 쪽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에 산업이 좀 없다 보니까 원주 혁신도시 쪽에 있는 공기업을 지원하겠다. 좀 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조금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렇게 선발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 경기 상당하죠. 역시 수도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채용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근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최소 5년 이상 내가 지원한 그 권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뭐 승진을 하면서 지역 간 이동이 허용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순환보직 근무 제도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자기가 하던 일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게끔 또 부서도 바꿔주고 이렇게 조직 운영을 합니다. 물론 순환보직 근무 제도를 하는 이유는요.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일하면 사람이 조금 긴장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공정성, 신뢰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무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고인물이 썩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응시 자격 조건 우대 사항을 보시면은요. 여기 직무기술서 작성 가이드를 보시면은요. 여기 왼쪽에 행정직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A to Z 일일이 다 만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업체에 맡겼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토익을 700점 이상 또는 다른 어학 점수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서류 전형에서 배수를 줄여서 영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처럼 700점이라는 허들, 토익 700점 허들만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 가능 여부만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간호학과를 나와서 병원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공단 쪽으로 옮기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 이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데가 이제 건강직 보시면 있죠. 아마 저쪽에도 꽤 많은 인원이 채용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대 나온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면 에이 뭐 할 거 있겠어 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요, 정보처리기사, 그리고 정보통신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있는 사람도 선발을 합니다. 물론 전산직에 가장 많이 인원이 있지만 저 두 명도 분명히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관심은 없겠지만 뭐 지원해 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근데 채용 인원이 너무 작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대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 직렬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이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 제가 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사회조사 분석사를 취득을 해라,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주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대사항으로 있지요. 그 외에도 정보처리 기사라던가 컴활 1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컴활 1급을 많이 해요. 다른 공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시려는 분들 대부분 여기 전 직렬에서 해당되는 자격은 하나 정도는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참고하시면은요, 공기업에 합격하는 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사항은요, 거의 대부분 풀로 다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자격사항이 지금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가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대사항에 있는 부분들은요, 미리 챙겨두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밑에 뭐 CPA, 뭐 세무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 뭐 해준다고 돼 있는데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이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 보면은요, 자격증이 있는 이 지원자들을 우대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전형 절차를 볼게요. 공고는 15일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는 정량검사, 정성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정량검사는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요. 정성검사는 서류 대행 업체에 맡겨갖고요, 뭐 반말로 쓴 사람, 이상하게 쓴 사람, 서류의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스크리닝 검사를 합니다. 정량검사, 정성검사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NCS랑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볼 수 있는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줍니다. 참 특이한 거는요, 다른 데는 인성검사를 같이 하거나 사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일단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성검사를 보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가운데 인성검사가 있죠. 이 이야기는요, 인성검사로 사람을 불합격시키기보다는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필기시험과 인성검사가 같이 있는 경우라면요, 적성 점수보다 인성검사에서 먼저 불합격자를 셀렉트 아웃 시킨 다음에 적성검사 성적 순으로 면접에 부르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 전형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빙 자료를 다 제출을 해갖고 최종 합격을 하면 이제 수습 임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말 좋겠죠. 그리고 필기시험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필기시험은 많은 지원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벼락치기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기초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과목에 보시면은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먼저 직기초 평가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은 행정직에 해당되는 분들 직업기초 능력 응용 모듈 60문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20문항, 그리고 수리 20문항, 문제해결 20문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자기소개서 항목에 보시면요, 의사소통하고 문제해결과 관련된 항목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사소통 문항의 점수와 면접에서 보는 점수, 여기에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듈형으로 출제된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PSAT 복합형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리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수리에서는 숫자, 사칙 연산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적성검사는요.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에 잘 보세요. 수리 능력을 하위 단위를 잘 보세요. 자료 해석, 도표 해석, 도표 이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주고 그 안에서 사칙연산, 계산을 통해 가지고 답을 구하는 약간 복합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요, 수리 부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두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2과목을 보시면요. 별첨 2라고 나와 있죠. 별첨 2를 클릭을 하면은요. 여기 국민건강보호법 해가지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20문항을 테스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진짜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공부를 꽤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다면 여기는 아예 국민건강보호법으로 딱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먹지에다 칠하면서 외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성 검사를 보고 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2.5배수를 선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의 2.5배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선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면접에 300명 정도 오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 검사를 그 이후에 기한을 주고 응시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이제 포기로 간주하고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날짜 꼭 맞춰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하니까 응시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응시 방법은요, 제가 뭐 좀 이렇게 얘기 드린 그런데 여러분들 해당 직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성검사에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의 성향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 5월 달 말에 이제 6월 정도에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잘 보면은요, 경험 행동 면접 BEI 60%, 토론 면접 그룹 디스커션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과 토론 면접을 일단 밑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경험 행동 면접은 BEI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경험이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면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힘든 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으면 미래에도 일을 하면서 뭔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극복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내가 썼던 경험의 소재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질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께서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직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지원자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자, 같은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른 행동을 물어보는,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행동 면접은요, 기본적으로 수검자가 어떠한 태도로서 면접을 보러 왔는가를 평가하는 데 가장 1번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면접 연습을 꽤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룹 디스커션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토론, 팀워크,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과제를 줘요. 그래서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30분 정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가시면은요, 처음에 종이를 나눠주고요, 20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하세요 해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답이나 결론을 도달하는 것보다는 그룹 디스커션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가, 이거를 보는데 가장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제를 줬는데 과제를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난처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거는요, 최근 한 3개월치의 시사 상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단에서 있었던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머릿속으로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설마 LH? 그럴 수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청렴이나 공직자로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뭔가 물어보는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 한 3개월치의 시사상식 정도는 꽤 공부를 하고 가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상식 중요하다고 영상도 하나 제가 취준생 브리핑에 올렸었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면접을 봐서 고득점자한테 당연히 합격 통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면접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다대다 구술 면접에서는요, 다른 사람 대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면접관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면접 이야기하면 또 끝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룹 디스커션 면접이라고 했지만 안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코로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을 텐데 뭐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입시를 하는 것도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적성 검사를 보러 가게 되거나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된다면요, 일찍 가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도착하시잖아요. 입장을 안 시켜줘요. 자, 이 부분 생각해 두시고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서 작성을 누르면 여러분들 휴대폰 인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그럼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궁금해 하시죠? 네, 뒤로 넘어가서 제가 해당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재밌는 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딱 팝업 창이 뜨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전부 순수하게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여기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성명, 나이, 성별, 학교명, 회사명, 출신지, 가족관계, 인적사항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쓰지 마세요. 여기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혹시 쓰신다고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진 않아요. 하지만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는 만큼 안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도요, 뭐 군대 이야기 막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제가 뭐 군 시절 뭐 어쩌고 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남자란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뭐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며 이렇게 글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 잠깐만. 네,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 걸릴 만한 것들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냥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면접관한테 줄 때요, 볼 때 이렇게 다 먹지로 칠해서 주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는 것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 최대한 제외하고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뭐 해당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항목이 4개예요, 총. 그리고 각각 1000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항목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항목이 4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쭉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요, 팀 활동, 그리고 공동의 목표, 소속된 조직, 조직 생활,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팀 활동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 여기에서는요, 혹시 팀워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팀 활동이지만 여기 보면은요, 과업을 수행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항목 1은 지금 제일 먼저 뭘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요, 지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목 2를 보시면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요, 당시에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니까 공동의 목표라고 했을 때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작성을 해봐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날 짠 하고 냈던 아이디어보다는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내가 했던 거는 아니죠. 자,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공동의 목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같이 했던 걸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빌런을 만들어 갖고요, 내가 다 했어 이런 식으로 글 쓰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속된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했던 열정 뭐 이런 거 쓰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3번 여기가 바로 어떤 팀워크 이 부분을 좀 쓰라고 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정을 쏟았으니까 뭐예요? 내가 결과를 미리 알고 그냥 했던 것보다는요, 자, 여기서는요, 자발적 동기로 무엇인가 내가 열정적으로 했던 걸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끔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았어요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는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타의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성적 잘 받았어요 라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기술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4번째 항목 보시면요, 조직 생활에서 업무 불편함이 예상되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양심이라는 단어 여기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네, 근로윤리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항목별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팀 활동 중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피드백을 주었던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이 피드백을 줄 정도가 되려면요. 뭐 어느 날 내가 원래 이걸 잘 알아서 저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아니죠. 같이 어떻게 했어요? 참여하고 시간과 같이 노력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뭔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부분을요, 같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했는지라는 얘기는 뭐죠? 자, 여기에서 상황이 그런 게 있어요. 피드백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 이러면서 땡큐 이러진 않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겠어요? 나의 의사소통 스킬에 장점이 있겠죠. 이 장점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피드백이란 게 그렇잖아요.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나의 설득 능력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글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을 저 사람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썼지?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항목 두 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논리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약간 함정이 숨어 있어요. 본인의 아이디어지만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한테 뭔가 주입해서 성공을 시켰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글을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애들은 다 바쁘고 뭔가 문제 있는 애들이 많아서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오 좋아 이렇게 하고 뭐 좋은 성적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써야 돼요? 언제? 예. 어디서? 자, 어떤 이유로 이게 같이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맡은 역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쓰시면서요. 내 역할과 다른 사람 역할 사이에서 분명히 갭이 발생할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이 갭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갭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서 서로의 갭을 메꿔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말했더니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 나의 리더십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서로 어떻게 협업을 해서 서로 의견을 잘 교환을 해서 이 결론에 도달을 했는지 여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이드한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요. 아까 경험 기반 면접한다고 했는데 BEI 면접한다고 했는데 1번, 2번 다 내가 지원하기 이전에 뭐 대학생활이라던가 청년이 돼서 있었던 경험을 작성하는 게 대부분이네.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질문 항목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3번 항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 항목은요. 성취에 대한 목표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열정을 쏟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열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내가 어떤 결과가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뭐 열심히 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열정은 아니에요. 열정이란 건 뭐죠? 내가 어떤 결과를 모르지만, 그죠? 결과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 상황인데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해야겠는데 뭔가 좀 책임감도 좀 느껴지는데 라고 해서 끝까지 뭔가 꽤 롱텀, 오랜 기간 동안 했다라는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꽤 장기간 오랫동안 했던 경험을 먼저 하나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 경험 중에서 이거를 내가 지금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특히 여긴 조직의 목표의 성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혼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과 같이 무엇인가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쓰죠. 여기서 아르바이트나 뭐 인턴을 해본 거라던가, 또는 여기서 뭐 보통 뭐 캡스톤 디자인 수업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거를 쓰시든 뭐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아웃 캠퍼스, 좀 학교에서 있었던 거 말고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있던 일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왜냐면 항목 1이나 2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와 관련된 언급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외의 경험 중에서 항목 3에다가 넣어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 부분을 쓰실 때, 자, 여기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쓰실 때 그냥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좋았어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결과가 당시 이 일이나 이벤트에서 있었던 결과도 결과긴 한데, 이 결과가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결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쏟아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떤 성향을 사람으로 좀 변했다,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더 좋은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목 3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목 4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최근에 여러분들 이 LH 있잖아요. LH 얘네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명함을 혹시 받아보면요, 청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되게 따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양심을 지켰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진짜 여러분들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많이 쓰는 게 보통 뭐 연구나 무슨 주제나 또는 레포트가 있는데, 이거를 뭐 인터넷으로 뭐 돈으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안 했다, 나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양심을 지켜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나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분들 많은데요. 한 100명 중에 한 90명은 그런 거 쓰거든요. 너무 뻔한 패턴의 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예시는요, 일단 빼주세요. 피해주세요. 100명 중에 90명이 이렇게 써버리니까 실제로 저도 면접관으로 가가지고요, 보면 다 맨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뭔가 내가 뭐 인터넷을 그냥 돈으로 때울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일단 빼고 다른 경험 중에서 찾아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보통은 여기에서 잘 쓴다기보다 많이 좀 이렇게 제가 면접관으로 가서 괜찮았던 게, 조직 생활을 얘기하면서요,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글을 쓰는 그 지원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면접 가서 질문을 제가 하기도 편하고, 어떤 이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어기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왜 그 사장님 없이 하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렇게 뭐 교대하는 거. 자, 요런 아르바이트 상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지키기로 한 약속이나 내가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자원봉사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을 내가 경험한 걸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항목 1, 2, 3, 4 전부 뭘 물어보고 있죠? 나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철저하게
경험 기반 면접을 위해서 항목을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목 1부터 4까지 작성법도 제가 조금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좀 생각을 충분히 해보셔가지고요. 나의 경험 중에서 작성을 해서 면접 때 면접관이 딱 보고 질문을 하기 좋은 소재들, 업무와 관련된 소재들,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 유튜브에 폭포소리 ASMR 쫙 틀면서 한번 나를 정리한 다음에 글을 쓰십시오. 아직 작성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해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좋은 곳이죠. 뭐 국민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쁘게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지원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